네, 반갑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00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라면 약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지선을 잘 지켜줄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좀 했을 텐데 자, 오늘은 그래도 제법 낙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도 지속 중인 이런 수급 주체들의 영향 때문에 더 주가가 안 좋은 형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메말라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의 낙폭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죠. KG그룹주들. KG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좋았다면 아마 상한가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뭐 동부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강한 상승세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KG그룹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금력이 충분하다,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다른 기업들은 지금 하락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도 같이 볼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있죠. 자, 조정은 과연 기회가 될 것인가, 지금 사도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은 조금 벗어난 상태예요.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이제 오후에 회복을 시켜줄 것인지 거기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일단 지지 라인 때는 21선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271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본봉상에서 체크하게 되시면은요, 지지선 못 만들고 있어요. 장중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부담은 일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쪽 이쪽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2715포인트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오늘 시장은 그래도 저점은 잡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점 못 잡고 계속 내려가면 2700포인트 이탈하는 것도 약간 우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제 낙폭이 더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중소형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지금 미국의 주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쪽에서도 뭐 기술주 쪽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915포인트까지 열려 있긴 한데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는 일단은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오후에 뭐라도 좀 들어와서 받아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이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까지 한번 만약에 더 빠진다라면 바로 오후에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에서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외국인들 2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2천억 매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타나서 현재 상황은 그다지 썩 좋지 않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외국인이 3천억 지금 매도의 1등 선봉장으로 뛰어나가면서 막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는 조금 소극적인 매도이긴 한데 매수 시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내려갔다가 한다라면 매수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타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연기금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만기를 생각해 본다라면 2750포인트 전후에 주가 포인트를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쿡 하고 떨어진 모습들은 주가 반등을 통해서 2750까지도 반등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거의 한 달여 가까이 상승한 모습들을 한 3일 만에 이틀 만에 뺀 거죠.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다 빼버리는 모습인데 그동안 조금씩 회복해서 했었던 그런 주가 수준들이 지금 한 방에 털려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좀 가지실 걸 생각하는데요. 자, 거기에 비하면 이제 시장의 어떤 낙폭 또는 종목들의 낙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만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시장이 한 2% 정도 빠졌지만 계좌는 뭐 2% 정도 같이 내려갔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요,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정리해가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잡아가는 형태의 느낌을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가 저점이야.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해. 뭐 이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소형주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테마주들의 순환도 오늘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자,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하이닉스 다 하락한 모습인데, 현대차, 자동차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움직임도 좀 좋은 편이고요. 금융 섹터도 오늘 좀 내려갔어요. 뭐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또 신고가 나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금융섹터 쪽에서 KB금융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고요.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이 양적 긴축이 같이 진행되면 금리 인상은 조금 이 규모가 작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위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장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제 게임주도 올라갔었던 모습이었는데, 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천보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법 커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아침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글쎄요.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이든 테마주든 이제 뭐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수급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지금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계속 하향 곡선 그리고 있고 그 낙폭의 크기 자체도 또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까지도 주가 변동성을 예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수는 조금 아껴둬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KG그룹주들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오늘 시장 상승률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이제 KG, 이 동부제철입니다. 이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래량 부분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60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총이 96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대신에 이 KG 동부제철이 지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KG 케미칼 18%대, 그다음에 KG ETS, KG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락률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EM 플러스 15.7%로 지금 두 번째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 미래산업, 그 다음에 어제 게임주, 룽투코리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림, 나노스 이런 종목들 다 지금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노스는 지금 다 내려왔어요. 상승하기 전 거 다 돌려놓은 모습이라서 6,5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지금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 이상 40% 정도 가까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요 정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이제 뭐 아침 시장에도 설명드렸지만 먹튀 논란도 좀 있고 이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KG그룹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페인트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좋은 흐름 보였었어요. 조강페인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좀 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순환하는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잠깐 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매수가 좀 있네요. 그리고 신한지주, 기아, 현대차 이 자동차 쪽의 움직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기술이나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는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던져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담감들은 계속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볼게요.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 어디 갔죠? 하이닉스 여기 있네요. 뭐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 외에는 지금 매도 시점이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계속 신저가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내리게 되면 주가는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만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상승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언제인지, 그게 언제부터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마트 같은 경우 순매수 들어와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CJ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런 형태의 모습들인데 뭐 특이사항은 없죠. 지금 현재 뭐 물량이 많이 나왔다거나 잡혔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약간 이제 자기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거래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어제도 거래가 좀 줄어들었고 오늘도 거래가 좀 줄어든 모습인데 오늘 거래는 어제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오후에 방향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투자 심리가 계속 40권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RSI 지표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끌어올릴 만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에 굉장히 지금 좀 메말라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2700포인트 다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700포인트가 깨지고 나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실 거예요. 더 깨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느낌들 가져야 되는 모습이 생긴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받아주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 지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훅 깨고 들어가서 뭐 공포심을 주고 아예 있는 물량들 다 뺏어갖고 남아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대형주들이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1, 2%대 변수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빼는 건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올리기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관망세지만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중소형주 움직임들, 특히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은 테마의 어떤 순번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게 되시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운 좋게 테마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고 매도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골고루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언제나 똑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매수의 포인트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재미가 더럽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세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오전 동안에는 신나게 빼더라도 오후에 다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요. 자, 오후에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올려준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내일까지 약간 내일 오전까지 변수를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오후 마감 시점 가까운 시점에서 대응점을 찾아보시면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장중 변수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